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혈압 오릅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고 다시 좀 훑어보고 하면서 지금 뭐 혈압이 올라서 숨이 다 지금 헐떡헐떡 할 정도인데, 자, 제목이 미군이 본 한국군의 충격적 실태, 이게 군대냐? 라는 건데, 우리 한미연합훈련 많이 하죠. 그 중에서도 강원도 홍천에, 인제 홍천에 걸쳐져 있는 KCTC라는 과학화훈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군과 가끔 연합훈련을, 쌍방전투훈련을 같이 해요. 그러면 미군들이 우리 한국군하고 싸워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들어보면 와, 정말 기가 찹니다.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또 우리 군은 왜 이따위가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몇 년 사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 육군이죠. 아미 타이거 4.0. 정말 이 아미 타이거 4.0 개념이 나오고 할 때 정말 좋았습니다. 이대로만 되면 대한민국 육군 정말 뭐 세계 최정상급의 군대가 될 수 있었죠. 2018년 10월 18일 언론 보도 종합인데, 육군은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감에서 백두산 호랑이 체계를 오는 2030년까지 모든 부대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백두산 호랑이 체계는 보병부대의 가장 작은 단위인 분대까지 장갑차와 소형 전술 차량 등이 배치되어 모든 전투원이 도보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또 모든 전투원에게 30여 종의 전투장비와 피복으로 구성된 육군의 미래 전투체계인 워리어 플랫폼이 보급되며 모든 부대에 드론봇이 전력화돼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가 구축된다. 네. 자, 그래서 이게 21년도 25사단, 바로 경기도 북부 지역에 있는 사단이죠. 그 25사단이 이 워리어 플랫폼 최초 시범 부대로 지정되어서 이렇게 공개한 행사인데, 뭐 멀리서 이렇게 보면 멋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워리어 플랫폼이고 차세대 전투 장비를 할 수 있냐라는 어이없는 장비들입니다. 뭐 얼굴 시커멓게 하고 뭐 장갑 끼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멋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전혀 새롭지 않고 전혀 첨단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따위 장갑차를 타고 요즘 같은 시대에 나가면 다 죽는 겁니다. 왜? 방어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런 장갑차를 만들어서 전투하고, 여기 지금 첨단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 보병들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2018년에 우리 자주국방 네트워크가 육군본부의 연구 영역을 수행했어요. 바로 기동화, 지능화된 네트워크 전투체계 연구.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서 정말 많은 제안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부장 이하의 아주 유능한 장교들과 수차례 협의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서 모든 한국군의 분대 단위까지 이제는 드론봇 전투단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드론, 로봇 이런 것들로 구성된다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당시 국방장관이던 송영무, 그리고 그 이후의 국방장관인 정경두가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군은 폼만 내려고 이렇게 모양새는 갖추는데 전혀 첨단스럽지 않은 어정쩡한 군대가 됐는데, 자, 이건 외형적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한국군은 뭐 여기 보면 워리어 플랫폼, 와, 워리어 멋있죠. 예. 또 뭐 특급 전사, 뭐 워리어 뭐 이러니까 와, 내가 좀 뭐라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와 싸워본 미군이 평가하는 한국군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이 1년에 한 번씩 순환 배치를 한국에 하죠. 한 개 기갑이단 전투단을. 여기에 있는 병사예요. 사병인데, 코치 데이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개인 유튜브를 해요. 미국은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훈련장에서 바디캠을 하고 뭐 훈련하고 하는 모습을 유튜브 방송을 해도 놔둬요. 그래서 이 사람이 24년 7월 18일 미 3기갑군단의 3기병연대 소속인데, KCTC에서 한국군 6사단하고 쌍방 전투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촬영한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동영상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뭐냐? 나는 6명의 한국군을 죽였다 라는 제목을 올렸어요. 그거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 KCTC라는 곳에 가서 모의 전투를 했다. 나는 한국군 6을 잡았다. 정말 뭐
이 전투하는 영상을 보면 남의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따올 수는 없습니다만은 너무 황당해요. 뭐 기도 비닉 이런 거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전투인데 실제 전쟁인데 단 모의로 할 뿐인데 그러면 우리끼리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군하고 지금 서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실전까지 해야지. 야, KCTC 가서 야전에 자면 말이야 허리 베겨. 그러니까 사제 매트 사가야지. 요즘 뭐 인터넷에 가면 사제 매트 캠핑용 매트 많이 팔죠. 그거 가지고 쫙 깔고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누워 있고 뭐 경계 서고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한 명이 6명을 죽이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여기는 이제 병사가 병사를 보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형편없는 전투술이었다. 내가 6명이나 죽였다. 병사 한 명이. 자, 여기는 부사관들이 한국의 군대를 본 현실입니다. 2021년 6월에 주한미군 주임원사단들이 KCTC를 참관했습니다. 그거 보고 저도 KCTC 훈련 받는 것을 여러 번 참관을 했는데 거기 보면 뭐 완전히 전지적 시점에서 이 지휘 통제소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또 따라가서 현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정말 전지적 시점에서 내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쫙 다 볼 수 있는데 정말 뭐 큰 도움 됩니다. 이런 거 한 번씩 보면. 그런데 주임 원사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상자 처리가 비현실적이다. 지혈법도 모르더라. 전쟁이 벌어져서 가장 많이 죽는 게 뭡니까? 과다출혈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응급 구급법 중에서 지혈을 제일 먼저 가르쳐야죠. 또 제일 중요하게 가르쳐야죠. 왜? 그 과다출혈로 제일 많이 죽으니까. 그런데 지혈법을 모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KCTC 가면 뭐 전사 처리돼요. 그러면 야, 너 전사 처리됐으니까 이리 와. 해서 시체 백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너 좀 반성하고 있어. 자크 탁 잠그고. 저도 그 시체 백에 한번 들어가서 있어봤는데 여름에 아유 엄청 덥더라고요. 안 죽었으니까 덥죠. 근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냥 내가 죽으면 이렇게 덥다 뭐 이거 느끼는 겁니까? 그냥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상이다. 그러면 중상이면 중상 판정을 받았으면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동료가 지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런데도 시간 지나니까 중상인데 지혈도 안 했는데 좀 있으니까 너 이제 살아났어. 또 전투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혈법도 모르냐? 우리는 체험식 교육을 하지 않고 시범식 교육을 해요. 미국 같으면은 인형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든 마네킹 여기에서 피가 쿨쿨쿨 나오는 그런 인형 그걸 갖고 직접 지혈해봐. 눌러서 지혈해봐. 또 너무 세게 누르면 막 뼈가 부러지고 하겠죠. 적당한 어떤 그걸로 눌러. 이런 거 하는데 우리는 그냥 야 여기 소대 손 들어봐.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한 2명 나와서 해봐. 시범식 교육이 끝입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교육할 의지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지혈도 잘 못해요. 두 번째, 진지 강화, 재편성 과정이 없다. 아예 보여주지도 않더라. 그런 개념조차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이게 이제 한 일주일간 진행돼요. KCTC 훈련이. 그러면 매일 진격하고 후퇴하고 하는 데 따라서 부대 주둔지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부대 주둔지가 달라지면 야, 진지파, 참호파, 그리고 경계 참호파 해가지고 1소대, 2소대에서 각각 한 개 분대씩 나와서 우리 중대 같으면 경계 세워. 그리고 로테이션 시켜. 그리고 그 경계하는 거 참호 다 파. 하는데 미군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하더라 이겁니다. 야, 뭐 참호 파다 치고 저기서 해 그냥. 뭐 더운데 자꾸 파. 우리 일주일만 있으면 가는데. 그런 게 아예 없다. 개념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애들 힘든데. 예. 자, 나침반이 부족해서 길을 잃은 소대, 분대가 많았다. 뭐 미군 같으면은 위성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고 하겠는데 우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나침반이 부족했다라는 말보다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현실적으로는 장교 부사관들이, 즉 간부들이 독도법을 모르더라. 나침반이 있고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가 지금 어디야? 별 보고 동서남북 확인하고 자 이렇게 해서 나침반 보고 뭐 내가 지금 여기는 어디야? 뭐 생긴 거 확인하고 알아야 되는데 독도법조차도 모른다. 그러니까 길을 잃고 가다가 보면 이 산이 아닌가벼. 야, 저쪽으로 가자. 가다가 아까 그 산이 맞는가벼. 이런 게 나온다 이겁니다. 기가 차는 거죠.
그리고 야투경, 야간 투시경이 없어서 너도 나도 라이트를 켰다. 실전이면 다 죽었다. 그 새카만 불빛 하나 없는 산골에서 후라시 켜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서도 보이죠. 여기에 집중 포격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야투경이 있어야 밤에도 움직이고 할 텐데 그런 거 없으니까 애들 발목 못 부러지는 사고라도 나면 안 되니까 야 조심해. 그러면 휴대폰 후라시 있잖아 그거 켜. 이렇게 해서 다니니까 이게 무슨 훈련입니까? 폭격 맞아 죽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예외도 있었지만 한국군 장교들은 그저 숨기기에 급급한 인상을 줬다. 일단 요즘 뭐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 나면 일단 언론 통제해. 언론 통제 다 됐어?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뭐든지 숨기기만 급급하다. 왜? 내가 지적만 안 받으면 되고 내 인사고과만 문제 없으면 되고 전쟁이야 우리만 안 할 거 아니야. 미군이 도와줄 건데. 이런 상황이더라 라고 주임 원사단이 후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부사관. 그리고 이제 장교. 이건 이제 22년에 참가했던 장교가 한 이야기인데 한국군의 야간전 수행 능력이 한국 전쟁 당시 수준하고 비슷하다. 야간전 수행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야투경을 끼고 있어요. 야투경 끼고 있는데 여기 또 황당하게 또 이렇게 꺾어진 후라시. 예전에 집집마다 이런 거 한 개씩 있었죠. 이걸 갖고 있어요. 한국군하고 전투를 해보니까 자, 이 후라시 가지고 판초의 덮고 그리고는 이 밑에다가 왜냐면 빛 퍼져나가면 안 되니까 판초의 속에 들어가 가지고 지도 펼쳐놓고 후라시 켜고 보더라는 겁니다. 이거 6.25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직도 하고 있다. 무슨 워리어 플랫폼이 어딨냐. 황당한 거죠. 이게 한국군의 현실이다. 그런데 병사 월급은 205만 원 주고 제대로 된 이 패널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는 지도 쫙쫙 나오는 이런 장비 하나 없으면서 병사 월급 205만 원 주고 이게 급급한 한국군이다. 황당한 거죠. 지휘소 불려가기 바쁜 중대급 지휘관들. 청년 장교로서의 열정과 투지를 거세당했다. 와, 정말 저는 이거 뼈 때린다 생각하는데 지휘소에 왜 불려갑니까? 대대장이 자꾸 부른다 이겁니다. 왜 불려가냐? 자, 일단 소대장, 중대장 이런 젊은 장교들이 결정권이 없어요. 과거 우리 한국 육군에서 아주 우수한 사관학교 출신들의 장교를 생도를 독일에 유학 보냈죠. 그래서 독사파, 김관진 장관 이런 사람 다 독사파죠. 그런 사람들이 다녀오면서 임무형 지휘, 임무형 군대 이런 임무형이란 말이 아주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게 미래 우리 군이 나가야 할 트렌드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한지 30년 넘었어요. 그러려면 임무형 지휘, 임무형 군대가 되려면 이 창급 부대 지휘관들에게 결정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 줘요. 안 주니까 결정권 없어요. 또 결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괜히 내가 결정했다가 잘못된 결과 나오면 대대장한테 불려가서 두들겨 맞고 그리고 인사 완전히 그냥 평점 날려버리고 하는데 내가 결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대대장이 불러요. 불러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책임은 또 자기가 지면 되니까. 대대장은 답답하죠. 그런데 또 왜 자꾸 불러대느냐? 중대장들, 소대장들이 이제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요즘 점점 장교 수준들이 낮죠. 그래서 생각해도 생각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무전으로 뭔가를 지시를 하는데 알아먹지를 못해요. 또 무전 이런 네트워크 능력도 아주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답답해서 야, 다 불러 해서 부르면 어떻게 부르냐? 휴대폰으로 불러요. 무슨 잘 안 되니까. 일로 와 해서 직접 말을 합니다. 야, 그것도 못 알아? 이거 말이야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그냥 청년 장교는 청년들 우리 청년 때 얼마나 정말 진취적이었습니까? 그런 진취성, 도전의식 다 거세당한 그냥 마네킹들이더라. 이겁니다. 정말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자, 고급 장교들은 멍청할 정도로 제병 지휘 능력이 부족하다. 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한국 육군의 육군뿐만 아니고 다 그래요. 우리 한국군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병과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우수해야만이 그 피라미드 구조의 상층부로 계속 계단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 병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육군대학에 갔다. 야, 육군대학 가면요,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들 하루에 잠을 2시간도 안 잔답니다. 뭐 외우는 기계예요. 저는 이 사관학교 나온 육군 장교들 이렇게 보면 저 사람들은 사이보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뇌가 너무 좋아요. 완전히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런데 컴퓨터 중에서도, 또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요. 우리 한국군 장교들은 메모리 반도체예요. 비메모리 같이 연산이 스스로 그냥 오직 기억만 하는 거. 그러면 기억을 잘하면 다른 병과 거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용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병과 거까지 기억을 하려고 하면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의 경쟁자도 똑같이 하는데 우리 병과 거를 이만큼 기억해. 그런데 나는 다른 병과 거도 기억해야 되니까 우리 병과 거를 이만큼밖에 기억 못해. 그러면 저 친구에게 제가 지는 겁니다. 그럼 나 진급을 못해요. 그러면 옷 벗어야죠. 계급 정년에 걸려서. 그러니까 그 제병 협동 전투 할 시간 없이 오직 우리 병과만 파는 거예요. 자기 병과에는 최고 그냥 뭐 완전히 모르는 게 없는 컴퓨터예요. 그런데 보병이 전투하려면 혼자 합니까? 포병 지원도 받아야죠. 기갑 지원도 받아야 되죠. 항공 지원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 공군은 어떤 구조냐? 또 어떤 임무냐? 이 공군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육군 항공 지원을 받죠. 공군 지원도 받지만 육군 항공, 그러니까 공격 헬기, 또 무장 헬기, 또 이런 것들은 어떤가? 그런 거에 대한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전차, 포병도 종류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왜? 그런 거 알 시간에 또 그런 걸 투자를 하면 자기 병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약간 경쟁자보다 약간, 그 부족한 거 아닌데 경쟁자보다 약간 낮아지니까 경쟁이 뒤처지는 거예요.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멍청할 정도로 자기 병과 말고 나름 병과 모르더라. 그러면 내 부대를 포병 지원 즉각 잘 받으면서 수행하고 항공 지원 잘 받고 하면서 내가 적을 깨트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다른 병과에 대해서 제병 협동 지휘 능력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니까 너무 부족하더라. 멍청할 정도로. 고위 장교들. 그러니까 대대장급 중령 이상들이란 말이죠. 저는 이 미군 장교가 너무나 제대로 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야,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냐? 저는 밀리터리 많이 하니까 수다 거달기지만 비록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데, 야, 저분은 왜 이런 건 모르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중대장, 대대장, 여단장이 이해하는 군사 용어의 의미가 각각 다르더라. 똑같은 말을 했는데 중대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단장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MZ세대 이런 이야기 인터넷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희한한 말들 많이 나와요. 그거 못 알아듣는 용어들이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즘 세대 아이들의, 젊은 층들의 그런 인터넷 용어들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젊은 층과 교류가 많고 네트워크가 잘 되는 사람이죠.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군은 이 상하 간의 네트워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래 사람은 위 사람이 뭐라고 설명하고 주장할 때 절대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왜? 괜히 반론 제기했다 두들겨 맞으니까. 병사들은 안 맞지만 장교들은 맞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안 맞더라도 인사고과에 너 자식 건방지구나 해서 그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진급 못하면 또 옷 벗어야 되죠. 내가 지금 나이가 35살, 38살 되는데 지금 진급 못하면 이 나이에 나가면 밖에 가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죽자고 그냥 충성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예스맨만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자, 이게 또 이런 평가합니다. 전투기술은 장교, 부사관, 병사 모두 일반인 수준인데 스스로 워리어라고 주장한다. 와,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장교는 33주의 훈련을 받아요. 사관학교 빼고 소수니까 가장 숫자가 많은 학사장교, ROTC 이런 거 보면
이 ROTC도 방학 때 교육받죠. 그거 다 합쳐서 군인화 6주, 군인화 교육 6주, 그러니까 뭐 병기본 훈련이죠. 뭐 제시 훈련부터 시작해서 사격까지 6주, 그리고 장교화, 이제 장교로서 뭐 작전법 뭐 이런 거 11주 해서 인관합니다. 17주 훈련받고 인관합니다. 아니, 장교가 넉 달 훈련받고 그냥 장교가 탁 돼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장교학교 가서 후반기 교육, 병과학교 가서 16주 다시 또 넉 달 훈련받고 이제는 자대 배치받아서 소대장이 되는 거예요. 뭐 완전 패스트푸드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장교 양성하는데 2년에서 4년, 그리고 자대 배치 받기 전에 다시 후반기 교육 1년 이상, 병과에 따라서 3년까지도. 그래서 제일 많이 받는 교육 같은 경우는 한 8년 정도 교육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요. 우리는 뭐 소위 들으면 뭐 병장보다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는 8년 교육받고 들어가는데 병장보다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완전히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인관을 하죠. 이 정도 차이입니다. 부사관, 우리는 18주 훈련 받아요. 현역에서 바로 올라간 사람들은 13주, 5주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사관이 되는데 미국은 부사관 따로 뽑지 않고 병에서 바로 진급하죠. 우리 병은 그냥 5주 훈련 받죠. 그리고 후반기 교육 2주에서 5주 병과에 따라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6주 훈련, 병기본 훈련 받고, 그리고 자기 병과별 훈련을 51주까지 받아요. 1년 동안. 1년 하고 13개월 이상을 훈련만 받고 자대 배치 받으니까 미국의 이등병은 얼마나 대단한 기량을 가지고 입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 6명이나 죽이는 거죠. 이런 현실이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일 양국 군대는 모두 행정적 관리에 치중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자위대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군은 버블 경제가 극심했던 시절의 자위대가 되어가고 있다. 자위대 우리 많이 비웃죠. 완전 공무원 아니냐, 공무원 아니냐. 그런데 버블 경제,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때의 자위대처럼 지금 한국이 되어가고 있고 완전 공무원화 되어 있고 그냥 뭐 복지부동하고 있고, 한국군이 정말 잘 싸웠던 월남전 그 시대가 한국군 최고였는데 지금 일본 자위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완전 반대로 뒤집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 사진은 우리 편집부에서 왜 이 사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혈압을 올리려고 이런 사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사람은 지금 자이툰 부대 가서 일본 동맹국 진지예요. 동맹군들 진지. 여기서 자기들 사진 같이 찍을래? 하고는 사진 찍자 하고 중간에서 지금 독도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웃으면서 사진 찍었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 사람을 뭐 아주 무슨 뭐 의사처럼 평가를 하는데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이런 거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으시죠? 참 안타까운 사진입니다. 마음은 제가 100번, 1000번 공감하는데 이 행위 자체는 안타깝다. 자, 도대체 한국군을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냐? 일단 병사들 강제로 끌려왔어. 무시당하고, 괄시당하고, 멸시당해서. 인생 황금기 날린 거야. 내 여친은 고무신 바로 꺾어 신고 클럽이다, 어디다 가는데 나는 여기 와서 이게 뭐야? 그래도 요즘 스마트폰이라도 주니까 좀 숨을 쉬겠네. 돈이라도 많이 주니까 좀 숨을 쉬겠네. 그렇지만은 지하철 타고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 타고 있으면 내가 군인이라고 옆에서 슬금슬금 피하네. 와, 참 기가 차죠. 부사관들 취업도 피처예요. 내 취업 안 되니까 뭐 부사관으로 가자, 한 4년. 그리고 똥군기 놀이터, 군사학과다, 부사관학과다 이런 데서 정말 기가 차는 게 부사관 학교에서 전문대 부사관학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학년 생도들을 2학년 생도가 보좌관으로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두들겨 패고 이런 똥군기 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사관 갑니까? 그리고는 오래 있기 싫죠. 왜? 대우도 안 해주고 명예도 없고, 그래도 돈은 많이 주나? 돈도 없고. 장교 마찬가지죠. 급여도 적고 미래도 없죠. 장기 선발 안 되고 계속 전역할 때까지 비정규직이니까 장교는. 부사관은 그래도 정규직이라도 되죠. 장기 선발 딱 되는 순간 정규직인데 장교는 제대할 때까지 비정규직이에요. 계속 계급 정년이 있으니까. 그래서 위아래에서 엄청나게 시달려요. 위에서 시달리죠. 왜? 부사관들은 장기 선발 딱 돼버리면은 정년 딱 가니까 뭐 함부로 못 해요. 근데 여기는
계속 계급 정년이 있으니까 함부로 해도 돼. 왜? 나 임마 너 나 말 안 들으면 이거 날려버린다. 그럴까봐 그냥 계속 고개 숙이니까 위에서 갈구죠. 그리고 요즘 딸기병보다 더 못한 병사들이 있으니까 매일 병사들 엄마들에게 문자 날려야 되죠. 이러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안 하려고 하죠. 이러니 다 싫어하는데 병 싫어하고 부사관 싫어하고 장교 싫어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명예롭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본주의에서 명예롭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따 치고 했다 치고 된다 치고 보고서만 잘 나오면 돼. 보고서는 막 끝내주게 만들어요. 예, 간격 필체 다 만들어서 끝내주게. 오직 보고서 만드는 데만 치중하는. 보고서 하나 만들기 위해서 3시간 4시간 골몰하고 다시 적어 야 임마 이거밖에 못해 했는데 결국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 그냥 대충 읽고 마는 거. 이거 하기 위해서 하루 다 보내는 군대 집단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썩을 대로 썩어가는 우리 군 대수술 없이는 백전백패인데 이런 사진을 육군이 홍보를 해요. 전 이거 보고 아니 전차가 왜 우리 장갑차를 겨누고 있냐 포를. 그런데 자기들 몰라요 이런 거. 야 멋있잖아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군을 대수술하려면 군대에서는 안 됩니다. 외부에서 강력한 힘이 들어가야 돼요. 강력한 힘은 국군 통수권자가 지시를 하고 그 국군 통수권자는 또 표가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해라! 라고 통수권자에게 밀어붙여야 되는 국민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뭉쳐서 국군 통수권자에게 우리 군을 계획하자! 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국군 통수권자는 그 의지를 받아서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바꿔.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통수권자가 명령을 내려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우리 군이 왜 이럴까요? 부끄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